비가 내리는 밤입니다. 개성 어느 기방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집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웁니다. 한 소녀가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살, 아니 11살쯤 되었을까요? 아직 이름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아이입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래입니다. 손님을 위한 노래. 웃음소리가 섞입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노래. 소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매일 밤 같은 소리를.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소녀는 처음으로 질문을 품었습니다. 그 질문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황진이 조선 최고의 기녀였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말 하나로 그녀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인생의 천장이 정해진 세상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결국 술상 옆에 앉아야 하는 인생. 황진이는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개성의 한 기방.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없던 어린 소녀는 밤마다 어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자신의 미래가 될 거라는 걸 그녀는 아주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낮에는 춤을 배웠습니다. 손목을 돌리는 법, 발을 옮기는 법,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미소를 지어야지. 교방의 기녀들은 엄격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어린 소녀였고 같은 길을 걸어왔기에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에게는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녀는 마루 끝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흘리고 간 시였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 소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작은 글자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 밤새 이야기할까? 그날 밤 소녀는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가, 기생은 글을 몰라도 돼. 아니, 모르는 게 나아. 왜요? 글을 알면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아파. 하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몰래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이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록에도 기억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신부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인생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3살이 되던 해봄, 어머니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진이야. 그때 처음 제대로 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황진이. 진실할 진, 기쁠 희. 이제 내가 배워야 할 게 있다. 어머니는 화장 도구를 꺼냈습니다. 연지, 분, 먹, 그리고 거울. 기생은 얼굴을 파는 게 아니야. 시간을 파는 거지. 남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는 거야. 그게 우리 일이야. 그게 다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다야. 하지만 진이는 그 침묵 속에서 다른 뜻을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넌 글을 배울 필요 없어. 교방의 기녀 선생이 말했습니다. 기생은 얼굴과 목소리면 된다. 글을 알면 오히려 불편해. 손님들이 싫어하거든. 생각 있는 기생은 다루기 어렵다고 해. 그러나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글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고 시 한 줄에 오래도록
멈춰 서 있곤 했습니다. 밤이면 혼자 먹을 갈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획도 제대로 긋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흘리고 간 종이를 주워 모았고 그 뒷면에 연습했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는 작은 방, 모두가 잠든 시간, 혼자 붓을 들고 앉아 있는 소녀.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15이 되던 해 진이는 처음으로 시를 완성했습니다. 달은 차면 기울고 꽃은 피면 지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신분만은 평생 그대로인가. 그녀는 이 시를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었습니다. 기생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를 쓰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고 싶다. 16이 되던 해 황진이는 정식으로 기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술상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5명의 양반이 있었습니다. 개성에 부유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술이 오가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새 기생이라며? 얼굴 좀 보자. 한 남자가 손을 들어 진이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 괜찮은데? 노래는 어떤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웃었고 값을 매기듯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지지 않겠다. 노래를 부르라고? 진이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노래를 원하시는지요?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뭐든 좋아. 봄 노래나 불러봐. 봄을 노래하려면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남자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기생이네. 좋아. 그럼 내가 생각하는 봄은 뭔가? 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은 얼어붙었던 것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봄 노래는 희망의 노래여야 하지 않을까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노래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했고 질문을 던졌고 시를 읊었습니다. 선비들은 당황했습니다. 기녀에게서 자기 생각을 들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말이 통하는 기녀가 있다. 시로 사람을 이기는 여인. 개성의 진짜 예인이 나타났다. 많은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시 대결을 청했고 어떤 이는 철학을 논했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을 말했고 어떤 이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진이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나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진이의 시에 진심으로 감동했고 그녀의 생각에 귀 기울였습니다. 진이, 당신은 기생이 아니오. 진정한 시인이오. 그의 말에 진이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시를 함께 읽고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밤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저도요. 진이.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당신을 데려가고 싶소. 진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약속하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김 씨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씨가 양반 집안의 딸과 혼인했다는 것. 진이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김서방님,
그는 그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진이, 어떻게 여기까지? 약속은요? 긴 침묵. 진이, 미안하오.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어쩔 수 없다니요? 당신은 기생이 아니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소. 내가 기생을 아내로 맞으면 내 가문이, 내 앞길이. 그러니까 저는 놀이였던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됐습니다. 진이는 돌아섰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그날 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경은 기분 좋은 놀이였고 사랑은 책임 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기생이니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관계의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진이에게 시험을 걸었습니다. 내가 정말 시를 잘 짓는다면 지금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지어보거라. 주제를 주시지요. 외로움. 진이는 잠시 생각하다 시를 읊었습니다. 홀로 선 버드나무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외로움이란 그런 것. 남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해. 과연 소문대로군. 하, 기생 주제에 대단한데? 기생 주제에. 그 말이 진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끝에는 항상 그 말이 붙었습니다. 마음을 내주면 무너졌고 거리를 두면 외로워졌습니다. 25이 되던 해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개성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 중 한 명인 이 진사가 진이를 찾았습니다. 진이, 내게는 아내가 있지만 자식이 없소. 당신을 첩으로 드리고 싶소. 첩이 되면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소. 기방을 떠나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소.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기방을 벗어날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술상에 앉지 않아도 되고 낯선 남자들의 평가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많은 기녀들이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진이는 혼자 방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질문을 품었던 그 밤처럼 이게 내가 원하던 걸까? 첩이 된다는 것, 한 남자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 본처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기방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었어. 진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누구의 것도 되지 않는 거야. 다음 날 진이는 이 진사를 만났습니다. 이 진사님,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들이겠다는 거요?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누군가의 것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이, 정신 차리시오. 기생이 평생 기생으로 늙고 싶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저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첩도 아닌 황진이로. 이 진사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후회할 거요. 후회하더라도 그건 제 선택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황진이가 이 진사의 제안을 거절했대. 미쳤나? 그런 좋은 기회를.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질투, 모함, 험담이 쏟아졌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교만에 빠졌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다른 기녀들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언니, 왜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기회를. 너희라면 받아들였겠지? 당연하죠. 기방을 벗어날 수 있는데. 나는 기방을 벗어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나 자신으로 사는 게 목표지. 그 이후로 그녀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이 진사는 화가 났고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양반들도 진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센 기녀는 불편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손님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했지만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하되 친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젊음은 사라져가고 사람들은 새 얼굴을 찾았습니다. 30이 되고 35이 되었습니다. 기녀로서는 이미 늙은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던 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자유인 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시를 쓰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세월은 흘렀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함께 춤추던 기녀들은 첩이 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라졌습니다. 한때 그녀를 찾던 남자들도 늙어 죽거나 벼슬길에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는 남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황진희 선생님,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버티셨습니까? 선생님의 시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기녀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길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기녀들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지. 안전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을 갈 수도 있어.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아. 다만 기억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어야 해.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40을 넘긴 황진이는 더 이상 술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글을 쓰고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기방은 여전히 그녀의 거처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방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녀는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평생 술상에 앉았으나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고, 평생 노래를 불렀으나 단 한 번도 남의 것이 되지 않았다. 신분은 바꾸지 못했지만 삶의 방향은 바꿨다. 그것으로 족하다. 황진이는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한 장례도 많은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시들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황진이라는 기녀가 있었다. 자기 이름으로 산 사람. 그녀는 말없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태어남은 선택이 아니지만 사는 방식은 선택이다. 이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아직도 같은 질문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어떤 틀 안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이라는 틀, 가족이라는 틀, 사회적 기대라는 틀. 그 틀은 황진의 시대의 신분제만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규정하고 제한하고 평가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안전함과 자유 사이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지 않고 나로 살 수 있을까? 황진이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고독했지만 자유로운 길, 외로웠지만 당당한 길. 조선 최고의 기녀, 그러나 조선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 황진이의 인생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